부산 쿠무다 신축 건물이 시대에 걸맞는 현대적 불교를 꽃피울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산하 문화창달위 회의에서 쿠무다 사례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전쟁 난민 구호 기금 20만 달러를 전하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 사찰 공부방 회원들이 뜻을 모아 정경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불교 연구를 접목한 주제의 창립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제42회 만해 백일장이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청와대 개방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내일부터 청와대 야간 관람에도 나섭니다. 청와대 밤 풍경을 먼저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종교와 예술, 음식이 어우러진 문화공간 부산 쿠무다 신축 건물이 시대에 걸맞는 현대적 불교를 꽃피울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산하 문화창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쿠무다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법고 창신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부산 송정에서 문을 연 복합 명상문화센터 쿠무다. 지하 1층 250석 규모의 콘서트홀에선 나날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지하 2층에선 베이킹 수업을 통해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불교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인터넷 방송국과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옥상 하늘 법당까지 그야말로 부산에 떠오르는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산하 문화창달위원회가 3차 회의 겸 워크숍을 열고 불교 전통을 유지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창작을 독려하는 쿠무다의 법고 창신 정신을 불교 문화 우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회의에서 문화창달위원회 위원이자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인풋 없는 아웃풋은 소실을 의미한다며 현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 발굴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 국보의 56% 그리고 보물의 65%가 불교 문화재임을 보면 우리가 불교 국가임에도 사실은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산중과 박물관에 갇혀 있는 과거의 종교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어 시대적 키워드로 불교가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젊은 철학자, 예술가, 기획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후원기금을 조성하고 후원자와 창작자를 연결하는 작업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삼성문화재단이라든지 각 SK문화재단에서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환원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종단에서도 기업과 연계한 불교 문화의 재창조에 있어서 사실은 혈액과 같은 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회의에선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포교 사업의 중요성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많은 스님이 유튜브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종단 차원에서 그 힘을 결집해 독보적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유튜브가 대세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우리는 자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도 다 각각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만된 어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이런 유튜브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코믹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교 포교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회의를 주관한 문화창달위원장 원명 스님은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우리 불교 문화가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교 문화가 곧 전통 문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문화를 잘 계승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옛날 우리 신라 불교 문화가 꽃 피우듯이 우리도
이 문화 창달의 위해를 통해서 불교 문화가 현대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위원회는 올해 안에 4차 전체 회의 겸 워크숍을 다시 열고 대중 친화적 불교 문화 정책, 불교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방향성, 불교 미술 문화 전통과 현대의 가교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계종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난민들을 돕는 데 원력을 보탰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난민 구호 기금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6,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지구촌의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에도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성이지만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노마렌코 대사도 조국과 국민 걱정이 많을 텐데 마음을 굳게 먹고 전쟁 종식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포노마렌코 대사는 각국의 여러 종교단체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다소 거리가 먼 한국 불교계 지원은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불교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평화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염원으로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는 육법공양팀이 세종시 광제사 건립에 동참했습니다. 오정미 육법공양팀장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광제사 불사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일에 큰 마음을 내줘 고맙다고 격려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과 불교 연구를 접목한 연구 주제들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주장은 사실일까를 주제로 한 불교계 열린 강좌가 경북 안동에서 펼쳐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동 지역 사찰 공부방 회원들이 뜻을 모아 정경 포럼을 창립하고 BBS 불교방송과 함께 창립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과거 신라불교의 전파기지로 화엄 사상이 뿌리내린 경북 북부 지역에서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는 문화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가 중심이 된 경북 불교문화원에 이어 올해 정경포럼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정경포럼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안동 보경사 정예학당과 관음사 원경학당 회원들이 뜻을 모아 설립했습니다. 평소 집단지성을 통해 지역의 현안은 물론이고 인류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포럼을 개성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예학당 오경스님과 원경학당 원경스님 그리고 최승달 작가와 뜻이 맞아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포럼과 BBS 불교방송이 공동 주최한 창립기념 포럼에는 대덕 스님들과 안동 지역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과학과 불교의 만남으로 과학적 주장은 사실일까입니다. 먼저 박문호 박사님께서 현대과학의 최근의 성취를 자세하게 대중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불교적 입장에서 이 과학적 주장이 어떤 한계가 있고 한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는 불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지만 그 정교한 사유의 체계도 빅데이터 체계에서는 곧장 나온다며 과학의 놀라운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론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냐면 측정의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했죠. 빅데이터 시대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째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문호 박사는 지금의 과학이 인류의 사유체계의 하나인 인과론에 대해서도 의문표를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결론. 오늘 강의 결론 낼게요.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는 마지막 인류의 가장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사유체계 하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론입니다.
인가론이 우주 전체에 보편타당한 무언가를 입자물량하는 사람들이 의문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경포럼은 이번 창립기념 포럼을 시작으로 종교와 문학, 철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당면 현안, 인류가 처한 현실까지도 주제로 담아낼 계획입니다. 1년에 상하반기 2차례의 정기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과 불교의 만남을 시작으로 올 연말쯤에는 문학과 철학가의 만남, 또 내년에는 불교와 유교의 만남, 또는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같은 거대 담론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종교를 떠나 지혜를 나누는 열린 광자로 출범한 정경포럼, 전국을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포럼으로 성장시키려는 사부 대중들의 열의가 가득합니다. 정경포럼이 우리의 위대한 정신을 배양하고 공동체 발전과 공존문화를 만드는 산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안동에서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100일장이 대한불교 청년회와 서울시 주최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만해 스님의 독립의지와 민족애를 가슴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사상가,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모교 동국대 중강당.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전국 만해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의미 있는 작품과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근심, 사막의 밤의 문득, 침묵의 시간 등 총 5개가 44번째 대회 주제로 정해졌습니다. 글제가 발표되자 초등부 참가자들의 얼굴에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가 하면 원고지에 일단 끄적여 보기도 합니다. 막힘없이 쭉쭉 글을 써 내려가는 학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병원이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동물에게는 반대로 주인공 떨어뜨려 놓거나 동물에게 아픈 주사를 놓는 지옥일 수도 있다고 썼어요. 쓰신 시 중에서 님의 침묵을 알고 있는데 좀 시를 보니까는 엄청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쓴 것 같고 독립운동 하시느라 참 고생하신 것 같아요. 중고등부 참가자들이 한자 한자 만들어낸 문장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동국대 강의실 곳곳에서 펼쳐진 글짓기 경연장의 열기는 무더운 여름 더위만큼 뜨거웠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기는 한데 문해창작과를 먼저 입학을 하고 등단은 그 나중에 좀 먼 미래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동국대로 편입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해 스님이 입적한 지 78년이 지났지만 후대의 높은 관심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부 등 1,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이 위에 한자 한자 담아주실 소중한 글들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빛이 될 거라 그것이 만해 한용운 대선사의 문학 정신임을 믿습니다. 전국 만해 100일장은 1979년 3월 1일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던 지난 2020년 외에는 매년 열려 국내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100일장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 전국 규모의 대회로 공신력을 자랑하며 불교계 위상과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42회 만해 100일장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은 끝나지 않는 놀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청명고등학교 민윤지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서울 모금초등학교 송하인, 고양예술고등학교 한경동 학생 등 14명은 장원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문인의 길로 나아가서 시인의 길로 나아가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사랑과 또 문학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해 100일장은 한용운 스님의 독립의지와 민족애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자신의 문학적 재능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 역사문화운동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사랑이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가야사 특강을 펼쳤습니다. 대한사랑 이완영 사무총장은 가야사의 진실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가야 역사를 왜 바로잡아야 하는가에 관해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가야사를 비롯한 우리 고대사 역사 왜곡의 경각심을 높이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야사에 대해서 열의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지금 이제 가야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전개해 드릴 테니까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운동 때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가야사가 바로 잡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야사 특강에는 가락 종친회와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 가야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해 성원을 보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오랜 기간의 치료를 끝낸 라오스 어린이들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2일 라오스 비엔티엔 라오텔 호텔에서 재단의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병을 완치한 라오스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 사무처장 해공스님과 라오스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 지원 경과 보고와 감사 편지 낭독, 신규 지원 환아 선정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축하 영상을 통해 불교 국가 라오스의 많은 환우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이웃을 위해 쓰이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며 환아들의 지속 가능한 치료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라오스 국립아동병원과 협력해 난치병 환아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단의 영역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는 요즘 몰려드는 관람 인파로 인기 상종가를 누리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여름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내일부터 청와대 야간 관람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박성용 기자가 청와대 밤 풍경을 먼저 전합니다. 달빛 선명한 밤하늘과 화려한 도심 사이로 드러난 청와대는 세상에 진귀한 연꽃 같습니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내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청와대 야간 관람 프로그램 청와대 한여름밤의 산책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가본 여름밤 청와대 투어, 드넓은 정원 뒤로 눈부신 야간 조명으로 장엄한 본관은 달빛 하늘 배경으로 낮과는 확연히 다른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밤에 찾은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은 색다른 분위기고 산책길 너머 멀리 남산타워와 파노라마로 펼쳐진 서울 도심 야경은 여름 더위를 잊기에 충분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매력 관람 포인트를 제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관저 인수문에서 상춘제로 내려가는 길에 그 남산타워가 아주 잘 보이는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야간 행사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상춘제의 내부 모습을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한옥의 대통령 관저. 문 어딘가에서는 환한 웃음의 그분이 두 팔을 벌려 마중을 나올 것만 같고 푸르고 고운 여름밤 잔디밭은 지친 관람객들을 위로하는 양탄자입니다. 처음으로 실내를 드러낸 상춘제나 보기 힘든 서울 밤하늘의 별자리는 청와대 야간 산책의 백미입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야간 관람을 희망하는 이제 국민분들이 많아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청와대 누적 관람객은 131만여 명. 다음 달 1일까지 12일 동안 한시적으로 열리는 이번 야간 행사에는 5만 5천여 명이 몰렸지만 1,200여 명만이 관람의 행운을 잡았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충북 청주 조계종 수도원 벽산대종사 장학재단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벽산대종사 장학재단은 경내 설법전에서 재단 이사장인 성수 스님과 BBS 청주불교방송 사장 도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대학생 18명에게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벽산대종사 장학재단은 수도원 설립자인 벽산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1994년 출범해 28년간 청년 불자들의 교육 지원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재단 이사장 성수 스님은 학생들이 큰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벽산대종사의 뜻을 받드는 이런 장학사업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폐허가 되고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수도원이 젊은 인재 양성에 많은 기여와 젊은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의 살길이고 BBS 불교방송이 태공당 월주대종사 열반 1주기를 맞아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BBS 불교방송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2차례 역임하고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 자비행을 펼친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이번 다큐에 담았습니다. 월주대종사는 생전에 귀일심원 요익중생, 즉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라를 항상 강조하며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에는 월주대종사의 다양한 생전 모습과 육성, 스님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회고를 담았습니다. 또 한국불교의 정화와 통합, 화합과 개혁을 화두로 종단을 수호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쳤던 월주대종사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BBS 특집 원력의 걸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라 태공당 월주대종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처음 방송된 뒤 23일 저녁 8시 30분과 24일 낮 12시 30분 각각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